안녕하세요. 2023년도 제 5회차죠. 벌써 5회차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생산 1급 이론 문제 어떠셨나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계산 문제가 많아?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었어 라고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했던 문제는 사실상 없어 보이는데 그건 뭐 제 입장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수험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새로워 보일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많이 안 나왔었던 문제들은 조금 더 깊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여러분 링크 보시면요. 우리 홈페이지 줄 수 있어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실기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죠. 어떻게 어딜 가서 봐야 되는지 요즘에는 어떻다 보기가 주어지지 않고 지문의 썰을 풀어놓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가서 풀어야 되지? 왜 보기가 없어진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서 이론 보시고요. 꼭 실기 영상도 같이 보셔서 도움을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는 계속 반복적인 문제 출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보자마자 답이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볼게요.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2번부터 3번, 4번까지는 이 비즈니스 시스템 맞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과 측정 관리는요, 이름부터도 성과 측정 관리. 그죠? 어때요? 전략적인 기업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라고 가볍게 문제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ERP 도입 기업의 사원들을 위한 ERP 교육을 계획할 때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전사적인 참여 필요하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맞아떨어지죠. 그죠? 여러분 커스터마이징을 최대한으로 뽑아내면요. 지금 내가 행하고 있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기대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최대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닙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3번입니다. 자, 4번은 맞는 이야기 들어가 있죠.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3번. 우리 ERP 발전 과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MRP 시작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MRP1 시작 전 MIS. 그렇죠. 그런데 뭐 MIS까지는 얘기 안 해도라도 사실 요 순서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발전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자마자 1번입니다. 땡큐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문제 또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네. 4번, 효과적인 여러분 ERP 교육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육 도구를 이용해줘라.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닌 트랜잭션에 초점을 맞춰라.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닌 트랜잭션에 초점을 맞춰라가 아니라 트랜잭션이 아닌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네, 바뀐 거예요. 트랜잭션이 아닌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조직 차원의 변화 관리 활동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켜줘야 한다. 그렇죠.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요즘엔 ERP는 뭐라 그래요? 클라우드 ERP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5번.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때요? 5번 문제까지 한번 볼까요?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경영 혁신. 여러분,
경영혁신의 전략기법이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정보기술을 통해서 기업 경영 핵심과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여러분 나오네요.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경영기법인데 매우 신속하고 극단적이고 전면적인 혁신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간혹가다 1번부터 5번까지 저는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될까요? 스킵해도 될까요?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 출제되는데요. 한 문제당 2점이잖아요. 곱하기 5개면 몇 개? 몇 점이에요? 10점이란 말이에요.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시험 일주일 전에 기출문제들의 1번부터 5번까지를 싹 긁어서 한 A4용지에 담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계속 반복적이다라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을 거예요. 아, 역시 ERP는 문제 은행식이었어. 그죠?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1번부터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이니까요. 여러분 절대 포기는 안 돼요. 그쵸?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이 1000개를 여러분 10명이 1000개를 생산하던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계산해보면 어때요? 생산성 100개, 그죠? 한 명당 100개씩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요, 이 공정이 뭔가 개선이 됐대요. 그래서 10명이 아니라 8명 투하해서 똑같이 1000개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나누기 8 해주면요. 125. 1인당 125개를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차이 나는 거 어때요? 25개 차이잖아요. 따라서 사실 계산기 안 써도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100개 중에 25개가 증가가 됐다는 건데 이거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야 돼요. 오케이. 해주면 여러분 어때요? 0.25죠? 0.25. 100분율로 곱하기 바꿔주려면 100 해주면 25%만큼 증가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100개 중에 25개가 늘었으니까 25% 증가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만큼 증가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게 계산 문제의 스타트네요. 뒤에도 또 있습니다. 자, 수요 예측 기법 중 여러분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이 가장 적합한 제품 수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수명주기에 적합한 수요 예측 기법들이 언급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저렇게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 딱 떨어뜨리고 이야기할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건 바로 언제였죠, 여러분? 성숙기였죠. 그죠, 여러분? 내기, 시험의 문제 내기에 성숙기가 제일 어떻다? 명확하다.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된다. 앞뒤 말 문장만 바꿔놓고 수요 예측 기법 중 그죠? 뭐 이렇게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을 지문에 넣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수요 예측 기법 중에 여러분 성숙기 때 올바른 여러분 예측 기법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됐었다라면 지금 이렇게 또 바꿔놓고 위아래 바꿔놓고 문제를 출제하니까 또 새로워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농락당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중에 막 내기에 누가 좋다? 얘가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자, 8번. 제품의 수명주기 중 도입에 그죠? 도입기 때 가장 적합한 전략은 이번에 전략을 물어봤어요. 어떤 기법을 쓸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입기에 가장 적합한 건 뭐가 있나요? 네, R&D. 그죠? 연구개발밖에 더 있어요. 1번이죠. 그죠, 여러분? 이노베이션, 혁신이 필요하다. 경쟁기업을 견제해야 된다. 원가 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표현들은 어디에 어울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뭐 성숙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혁신이 필요하다. 이노베이션 하면요. 떠올라야 되는 것들. 여러분 맨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성숙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혁신이 필요하다. 그죠? 네. 경쟁기업이 막 등장을 합니다. 대거 등장해요. 이것도 여러분 어때요? 성숙기.
대거. 원가 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성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이 문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품의 수명주기 중 성숙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곳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로 바꿔도 충분히 정답은 1번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서 나온다라면 새로운 문제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9번. 흐름 생산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러분, 범용성 있는 그런 기계를 사용한대요. 흐름 생산은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특수 기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범용적이다, 이곳저곳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여러 종류에 사용되는 그런 기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흐름 생산에 대한 특징이 아니었어요. 잡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런 범용 기계는 개별 생산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네. 자, 공정별이 나왔습니다. 공정별 기계 배치를 갖는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잡숍에 대한 이야기, 개별 생산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주문 생산 방식,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개별 생산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네. 물자 이송량이 적다. 적을 수밖에 없죠. 왜요? 흐름 생산은 특수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의 특징으로 적은 유연성, 적은 물자 이송. 그죠? 물자 이송량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0번 문제. 총괄 생산 계획 전략에는 4가지가 존재합니다. 4가지가 존재하고요. 그에 따른 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4가지가 아주 예쁘게. 그렇죠. 하청, 생산률을 조정한다. 재고 수준의 조정, 고용 수준의 변동. 아주 올바르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비용까지도 잘 봐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청 비용 무시하면 안 되죠. 비교해줘야 되겠죠. 생산율을 조정한다. 잔업수당 얼마나 들어갈까? 그런 비용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재고 수준을 조정한다. 재고 비용 당연히 생각해줘야 되겠죠. 고용 수준 변동이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유휴 비용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고용은요. 신규 채용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건데 왜 유휴 비용이죠? 유휴 비용은요. 차라리 유휴 비용을 얘기하려면 생산율 조정 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왜냐면 기계장치 쉴까 말까 이런 거 생각을 해줄 때는 차라리 생산율 조정 쪽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고용 수준하고 매칭이 될 비용은 절대 아니죠. 그죠? 채용 비용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주셔야겠죠. 채용 관련한 비용. 그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고 채용했다가 그죠? 여러분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퇴사시켜야 되겠죠. 퇴직 비용 같은 것들을 떠올려 줘야 되겠죠. 고용 수준의 변동에 따른 비용은 이런 친구들이 생각이 나주셔야 되겠어요. 정답 4번이 올바르지 않군요. 그죠? 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1번 가보죠. 합리적인 일정 계획 수립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가보도록 하죠. 자, 부문 공정의 작업의 생산활동만 동기화를 할 것. 네, 부문 공정의 작업 생산활동만 동기화를 한다? 여러분, 생산활동의 동기화인데 부문 공정이 아니라 여러분,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크게 다르죠. 전 공정에 걸쳐서 동기화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작업기간 같은 것들을 동기화시켜주는데 일부분만 동기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 공정에 걸쳐서 라는 말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읽자마자 올바르지 않구나 라고 여러분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병목 현상이 나타났대요. 그렇게 발생하는 공정의 능력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증강시켜줘야 되겠죠. 로트수 어떻게 적게 해준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룩하게 만들어주라. 자, 정체 기간을 어떻게 해줘라? 최소한으로 단축시켜서 기간을 짧게 가져가라. 이런 얘기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작업의 속도 같은 거 줄이려면 로트수 적어야 되죠. 그죠? 네. 그 다음 변목 현상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을 보강시켜 줘야 되겠죠. 증강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하다. 아주 올바른 거 있는데 1번에서 올바르지 않았다. 1번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 공정을 찾으려고 한대요. 이게 우리가 1급이니까 주 공정을 찾아라.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번째 단계에 T2, 그 T2와 TL이 있는데 T2를 먼저 구해주세요. T2를 구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네, 1공정에서 2공정 5일, 2공정에서 4공정 가는데 2일, 합하면 7일이 소요가 되고요. 자, 여기 또 있잖아요. 분기 단계가 있지요. 자, 1공정에서 3공정 갈 때 3일, 3공정에서 4공정 갈 때 6일, 합하면 9일입니다. 그럼 T2로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7이겠어요? 9겠어요? 이렇게 분기해서 만나질 때는 맥스가액을 선택한다라 그랬죠. 따라서 9. 그죠? 원하는 답이 뭐예요? T2를 구하세요. 9를 얘기하는 거죠. 9. 자, 포워드 패스는 이렇게 분기 단계에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접점이 있어요. 만나게 되면 뭐? 맥스가액을 골라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 9라고 간략하게 쓰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어요. 이미지가 있어서 덩치가 커 보였는데 다행히 별게 아니었다. 자, 문제 13번 가보도록 하죠. 활동 A의 소요 시간은 낙관적인 전망치 5일, 정상적인 전망치 10일, 비관적인 전망치 여러분 15일 나왔어요. 퍼트타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우리 기대 시간 구할 수 있어요. 산식이 어땠어요? 6분의 제가 낙사 곱하기 낙사 정비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뭐라 그랬죠? 낙관치가 며칠? 5일 더하기 4 곱하기 정상치는요 10일, 그 다음 비관치는 15일. 6분의 낙사정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더해 볼게요. 40이니까 그죠? 이거 다 더하면 60이네요. 자, 6분의 60 계산해 주면 10 그죠? 며칠 기대시간 10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게 도달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 필수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계속 문제 많이 풀어봤던 거예요. 추가적인 문제도 풀고, 그죠? 네. 14.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정관리의 용어로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공정의 순서. 여러분, 공정의 순서를 정의. 작업 순서, 표준 시간, 각 작업이 행해질 장소를 결정하고 할당한다. 원가 산출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절차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수계획이라고 하면 뭐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작업량, 즉 부하와 능력,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양자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게 부하계획, 공수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안에 이제 부하계획이라고 하면 뭐를? 할당된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할당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네.
자, 능력계획 뭐 이런 것들은 여기 안 써있네요. 그쵸? 능력계획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얘기했었어요? 현재 인원이나 기계장치가 몇 대 있지? 기계장치의 능력계획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능력계획이었다.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어렵지 않게 잘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15번입니다. 그래요. 변질, 변형, 변색, 조립, 분해 등이 진행되는 공정. 그래요. 공정 4가지가 있었습니다. 가공공정, 그죠? 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공공정, 운반공정, 그죠? 가공공정, 운반공정 나와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검사공정, 그리고 정체공정. 여기는 대기공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체공정.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뭐 체류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파고들으면 뭐 내용 말할 게 너무 많지만 지금은 뭐 물어보는 거예요? 변질이라든지 변형, 변색, 조립, 분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공공정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쉬운 문제였어요. 난이도가 가장 쉬웠다. 이렇게 칭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간략하게 문제가 나와서.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정체공정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저장 이런 거 많이 언급했던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16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제품의 특성을 여러분 보세요. 제품의 품질의 특성을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기준과 비교해서 루트의 합격과 불합격이 나온대요. 그렇죠?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공정기호. 여러분, 합격, 불합격 얘기하는 것은요. 뭡니까? 검사긴 검사겠죠? 무슨 검사일까요? 품을 얘기하잖아요. 품질의 특성. 그렇죠? 품질 검사 얘기하는 거죠? 아니, 수량 검사 아닐 거 아니에요. 검사 우리 2가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뭐라 그랬죠? 품질 검사는 제가 이런 모양을 뭐라고 말해요? 다이아몬드 모양. 이러면서 선생님, 다이아몬드 모양이란요. 누가 저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품질이 중요하니까. 이러면서 암기를 많이 강조했어요. 이유가 있다. 수량 검사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수량 검사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라면 품질은 합격품, 불합격품 나오겠죠? 다이아몬드 모양이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1번에 들어가 있군요.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올 수 있는 문제. 17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엄청 크죠? 네, 보기가 크게 달려붙어 있어요. 자, 프로젝트의 계획을 시간으로 구분하고 실제로 달성한 프로젝트를 도표상에 표시하는 막대 도표의 형태로 전통적인 프로젝트 일정 관리 기법이다. 여기서 벌써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죠? 각 프로젝트의 소요 시간과 및 각 그 프로젝트의 완료 시간을 알 수 있고요. 그죠, 여러분? 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계획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뭐에 대한 얘기죠? 간트 차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요. 전통적인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서 벌써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자, 작업장에서 그죠? 우리 이런 커패시티에 대한 이야기, 능력의 이상 이하가, 여러분 이상의 부하가 걸렸대요. 이 작업장의 능력의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그렇죠? 네, 부하가 적용이 돼요. 전체 공정을 흐름을 꽉 막고 있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바틀렉이라고 그러잖아요. 병목 공정, 그죠? 여기 봐봐요, 바틀렉, 그죠? 그래서 병목 공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에러 공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답은 2번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효율을 구하래요. 네, 매번 이용률 나왔다가 작업 효율 오랜만에 나옵니다. 그럼요. 나와야 되죠. 그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용 가능한 시간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3교대
5일. 그죠? 한 일 교대 작업시간 8시간. 기계장치 20대. 이거 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용 가능한 토탈의 시간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번 제가 이제 계산기 두드려서 3 곱하기 5 곱하기 8시간 곱하기 20대 해주니까요. 2400시간이라는 이용 가능한 시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용률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용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작업 효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실제 작업 시간은 이렇게 이용 가능한 시간에서 불가동 시간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0시간 빼주면 2360시간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작업 시간 2360분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표준 작업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1652시간. 자,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죠. 1652시간 나누기 2360 해주면 0.7이 나왔어요. 100분율로 곱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70% 나오네요. 정답은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네. 이용률만 나왔다가 오랜만에 작업 효율 나와서 아마 그래도 항상 우리는 세트 메뉴로 공부했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렵지 않게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 가도 되겠어요? 네, 역시 안 나오면 섭하죠. 라인 밸런싱에 대한 이야기 나와야 되겠죠. 가보았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20번의 문제죠. 20번 라인 밸런싱의 효율을 구하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문제를 보았더니 뭐가 나왔죠? 그럼 구해봐야죠. 네, 작업장이 좀 많아졌어요. 맨날 4개만 나오다가 이번에 5개가 나왔습니다. 자, 라인 밸런싱 효율은요, 이렇게 구했어요. 작업장 총 몇 개? 5개. 자, 5개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은 60분이네요. 그죠, 여러분? 네. 그리고요, 어떻게 구했죠? 각각의 작업장 합산을 내려야 되겠죠? 25분 더하기 30분 더하기 30분 더하기 50분 더하기 60분 해주셔야겠죠? 네. 자, 더하기 해봅니다. 25분 더하기 30분 더하기 30분 더하기 50분 더하기 60분은 여러분 195분. 그럼 밑에는요 300이네요. 그러면 195 나누기 300 해주시면 얼마 나오나요? 0.65. 항상 우리 퍼센테이지를 물어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요 뭐 나옵니까? 65%. 계산기 쓸 뻔했잖아요. 그쵸? 65% 이렇게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라인 밸런스 구하는 것까지 해봤으니까 우리 빠짐없이 해야 하는 거 불균형률도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해봐야 되겠죠. 불균형률을 어떻게 구해요? 1 마이너스 여러분 라인 밸런싱이 65%니까 불균형률은 35%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라인 밸런싱. 그죠? 라인 밸런스 효율이었으니까 65%라고 정답 처리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2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띵띵은 계획 기능에 따른, 벌써 나왔어요? 계획 기능에 따른 실제 과정. 이렇게 앞에 답을 준 것 같죠? 계획 기능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계획 기능에 따랐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과정의 지도, 조정 및 결과와 계획을 비교하고 측정해서 작업 배정 등을 수행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통제 기능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네. 3가지 있었던 거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계획 기능이 있었고 통제 기능이 있었고 하나 나머지 감사 기능이 있었던 거, 감사 기능까지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약간 조금 다르게 써 있었잖아요. 끝자락에 조금 굉장히 함축적으로 뭐 여력 관리라든지 진도 관리라는 말표현을 배제하고 이 앞에 말표현을 쓰고 뒷부분 어때요? 실제의 여러분 계획과 비교해서 측정해서 작업 배정 등을 수행한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원래대로의 문제대로면 이제 뭐 진도 관리라든지 여력 관리라든지 이런 말표현까지도 더 꾸며주는 말로 표현을 해줄 텐데 조금 더 짧게 나오면 짧게 나올수록 더 어려워요. 그쵸 여러분? 자 2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문과 관련된 비용으로 주문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뭐지 이거? 그러면서 저는 뭐지? 다 알려주는 건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거든요. 자, 물품 수송비, 하역비 등은 어느 비용에 분류가 되는가? 아, 여기 구매 비용 있는데. 그죠? 어디 뭐 딴 데로 갈 데가 있나요? 예, 준비비용, 생산 준비비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산 준비비용에는 공구계 같은 거 여러분 교체한다든지, 그죠? 기계장치 유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 준비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헷갈렸다고 하면 혹시나 요거의 높아심을 살짝 가져봤는데 안 틀렸을 거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죠? 네. 자, EOQ에 대한 이야기. EOQ의 모형 가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23번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수요량과 조달 기간이 어떠하죠? 일정하다, 확정적이다 같은 말표현. 왜요? 수요량 일정하고 연간 수요량 그래서 확정적이다 이런 말표현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조달 기간 일정하다 이런 말표현.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단일 품목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재고가 부족이 그렇죠. 조달 기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량 일시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없다라고 했어요. 재고가 부족할 일은 없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고 유지 비용 어떻다고 했죠?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표현. 구매량이 증가되면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약간의 말표현을 달리 써서 농락당하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싶어요. 일정합니다. 재고 유지비 또 일정한데 구매량이 증가했으니까 그죠? 네. 그럼 재고 유지비도 증가하겠죠. 어떻게? 일정하니까 비례적으로.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그죠? 단위당 구매 비용, 생산 비용은 변동된 여러분 올바르지 않죠? 일정하다라고 해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표현도 또 올바르지 않잖아요. 대량 구매했다고 할인해 준다고 했나요? 아니었어요. 할인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아유 말도 안 돼요 이건. 그죠? 네, 그래서 정답 올바르지 않은 거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4번 문제 읽어보세요. MRP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MRP의 인풋 요소, 입력 요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뭐 얘기하고 있어요? BOM.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영어로 막. 그죠? 네. 자재 명세서 얘기하는 거죠. 네. 재고 기록철. 그죠?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다. IRF 들어가 있고요. 웬 말입니까? 여러분 EPQ가 웬 말이에요?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올바르지 않고 그 다음에 MPS 아주 올바르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죠? 기준 생산 계획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코노미 프로덕션 퀀티티라고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경제적 생산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MRP 시스템의 인풋 요소로 중요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올바르지 않았잖아요. 인풋 요소 세 가지는 이렇게 BOM, 자재 기록철, 그죠? 네, IRF, MPS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자, MPS의 인풋 요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MRP만 나왔다? 아니죠. MPS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잘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전 시험인가 전전 시험에 나왔죠? 네, 그래서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비교 많이 합니다. 섞어서. 이번에 아주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더 쉽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보기에 대한 것을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계획된 MPS.
MPS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원 요구량을 계산하는 모듈입니다. MPS 하면 RCCP 떠올라야 되겠죠. 또 이제 쐐기를 박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준 생산 계획, MPS 얘기하는 거죠. MPS에서 주어진 자원이 용량을 넘어서는지 아닌지를 계산하는 모듈이다. RCCP. 그죠? 계략적으로 러프 컷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것도 함께 기억이 나주셔야겠습니다. 자, 계략적인 능력 교육 요구 계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겠고요. 자, 26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재고 유형을 한글로 쓰세요. 네,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되는 계획된 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기 재고량을 초과하여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기업에 있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확보해 놓는 재고를 우리는 안전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27번 가볼게요. 안 나오면 서운한 친구가 또 나왔죠? 여러분 어때요? 경제적 주문량이 나왔습니다. EOQ에 대한 계산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PI는 EDCP. 그쵸? 어떻게 계산해보죠? 단가. 여러분 얼마래요? 구입단가 4원이라고 주어졌고요. 곱하기 유지비율 얼마입니까? 여러분 20%니까 0.2라고 써도 되겠죠? 네. 여러분 2 곱하기 수요량은요? 수요량은요 8,000개라고 주어졌습니다. CP 주문 비용 얼마씩 들어간다고요? 200원씩 들어갑니다. 자, 그럼 0.8분의 2 곱하기 8,000 곱하기 200 해볼게요. 그랬더니 320 나왔습니다. 나누기 0.8 해주면 되겠죠? 0.8 해주니까 계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계산기 화면에 400 써있어요. 400. 그럼 선생님이 루트키 있냐 찾아주셔라 이런 얘기 했죠. 계산기에 루트키 이렇게 400이라고 써있어. 아직 루트가 이렇게 벗겨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트키 벗기려면 400이라고 써있는 이 숫자 안에 여러분 밑에 바로 루트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계산기 숫자가 바뀌죠? 루트가 벗겨지면서 숫자 얼마? 2000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죠. 정답은 2000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28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자, 보기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일련의 데이터에 대해 일정한 양식을 이용하여 간단히 표기해서 도수 분포를 구한다. 도출한 분포를 활용하여 검사, 관리, 해석 등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거 뭐라 그러나요? 우리는 이 뭐에 가까운 얘기일까? 라고 했는데 일정한 양식을 이용해서 간단해서 표기를 하고 있고요. 도수 분포를 구한다. 도출한 분포를 활용해서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체크시트라고 합니다. 체크시트. 자, 체크시트.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우리 체크시트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요인별로 나열이 되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처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죠? 산점도는요. 이렇게 흩어진 점 상태로 표기했던 거 같이 함께 기억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파레토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파레토도, 그죠?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 모양이 여러분 생각이 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특성들도 다 알아두시는 게 맞겠죠. 지금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요즘에는 표현을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라 좀 색다른 표현들을 꾸며주고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쵸?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뭐 될 거는 사실상 없거든요. 산점도나 파레토도나 특성의 요인도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를 살폈을 때 뭐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체크시트가 가장 합리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또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양식을 어떻게 기록하는 거에 가장 합리적인 건 체크시트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29번 가보면 DMAIC 이렇게 앞에다가 추진 절차를 다 써놨어요. 그죠, 여러분? 추진 절차, 단계 다 그대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정의, 그 다음 뭐요? 측정, 그 다음 분석, 그죠? 그 다음에 개선, 그 다음에 마지막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앞글자 다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디파인부터 다 써 있구만요. 그죠?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나열하라. 이거는 저 되게 그래서 뭐지? 이렇게 또 그죠? 이런 순서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 왜냐면 원래 잘 안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어쩌다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즘 빈도가 조금 눈에 더 자주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자, 한 번 더 살펴줄 필요가 있는 거고. 어렵진 않다. 그 대신 앞에 다 써 있다. 그쵸? 그거 연결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뜻을? 자, 30번입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의 품질 변동의 원인 중에 우연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봐요.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연 원인은 우연처럼 나타나는 원인이라서 피할 수가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게 우연 원인이라면 그럼 이상 원인은 뭐죠?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 기준으로 살펴보면 뭐죠? 보자마자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작업자의 부주의는 피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이 우연 원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상 원인이었어요. 작업자의 환경, 그죠? 작업 환경. 여러분 기온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비가 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죠? 숙련자의 아주 미미한 정도의 숙련 전도. 그죠? 네. 종업원 사기와 같은 이런 요인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1번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31번 넘어가 볼게요. 품질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품의 서비스의 품질이 설계 표준에 미달이 돼서 발생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반환 비용들이 들고요. 벌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 실패 비용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내부냐 외부냐 나눠놓고 올바르게 짝지어 주세요 라고도 출제될 수 있으니 세부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이 품질 비용은 뭘 뜻하느냐에 대한 답변도 하실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수치 관리도에서 여러분 결점수, 그렇죠? C 결점수와 단위당 결점수 U 관리도가 사용하는 확률 분포를 한글로 쓰세요. 이 문제 출제됐었던 문제인데 한참 전에 나왔다가 말았던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분포입니까? 포화성 분포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예쁘게 포화성 분포. 네. 그래요. 이렇게 어쩜 이렇게 한 글자도 좀 빠짐없이 똑같이 거의 유사한 문제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는지 모르는데 근데 사실 안 나왔다가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라서 뭐야?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결점수 관리도와 단위당 결점수 관리도가 사용하는 그 통계적 확률 분포 이름을 우리는 포화성 분포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포화성 분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열거해서 뭐 시험에 장황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주 심플한 게 이렇게까지만 정해져 있는 그런 패턴들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요.
아래 하단에 여러분 어때요? 링크 있을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가셔라. 왜? 이번에는 지문에 보기를 넣어놨기 때문에. 저번부터 그런 형태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더라고요. 보기, 왜 우리 예전에 문제지에 보기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보기라는 게 없고 그냥 지문 안에 녹였더라. 그렇게 녹여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선별해서 우리가 넣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풀어보니까 다 된 것 같지만, 그죠? 이론 완벽해진 것 같지만 오답이 있었을 것이다. 오답을 다시 한번 풀어봄으로써, 그쵸? 피드백 해주셔야죠. 그래야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진짜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책 덮고 누워있고 싶겠지만 5분, 10분 투자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을 늘 응원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